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저만의 오늘 재테크,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한 3법칙이라고 정했는데요.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네, 다코스, 저만의 재테크 3법칙,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자입니다. 네, 스타트 지점에 여성분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부동산 투자를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아닐까. 네, 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아직 큰 유튜버 구독자라든지 많은 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특히 20대, 30대 젊은 직장인 분들이 제 이야기를,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신입사원 때, 예전에 회사에 입사해서부터 그때부터 했던 그런 생각들, 투자라든지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계실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테크를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고수분들, 우리가 많이들 흔히 아는 책을 쓰시는 분들 또는 영상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이해가 충분하게 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재테크라는 것이 최근에 사실 나온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런 투자라든지 재테크는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무수히 많은 방법들,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요. 열쇠가 지금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근데 이게 정답으로 가는 열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나에게, 내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20대 때 이제 대학생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평범한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 공부해서, 또 취업 공부 해가지고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 스펙을 많이 쌓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학점 관리도 기본으로 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도 땄어야 됐고요. 직업을 찾게 됩니다. 내 전공이나 내가 공부한 분야, 또 지식이 풍부하겠지만,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경제 지식 또는 금융 지식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I don't know의 약자인데요. 자, 제가 먼저 지금까지 재테크 투자를 해본, 또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젊으신 분들, 또 특히 신입사원분들, 갓 들어온 직원분들,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는 채널을 이렇게 처음에 개설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던 끝에 저도 저만의 재테크 원칙,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법칙이, 제 나름대로 법칙이 생겼는데요. 무슨 일이든 저는 그 본바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건축할 때,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뼈대, 철골, 콘크리트물, 이렇게 콘크리트 들어가기 전에 철골, 뼈대를 짓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하고 그게 맞고 최초 건축의 설계대로 잘 하느냐에 따른 것에 따라서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아파트가 오래갈 것인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수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재테크, 투자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실전 투자를 잘하려면 이론적 바탕이 충분히 있는 것이 당연지사고 기본입니다. 자, 재테크는 이런 분들 계시죠. 감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전문가의 추천, 또는 내 친구 재테크 잘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그냥 여기 투자하면 돼, 아니면 촉이 있어 나는, 등등등.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초반에. 하지만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올바른 방향, 이길 수 있는 재테크 투자 방향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모두 투자자의 길로,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길로 말씀드린, 또 최종적으로 시간의 자유의 길로 가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평생 동안 우리가 같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투자 방법이 그래서 결코 좋지 않다. 왜냐?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없으면 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중심과 원칙,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단계 재테크 방법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1단계입니다. 바로 계획 단계입니다. 네, 우리 이런 스케줄표 많이 보시죠?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녔을 때 방과 뭐 생활 계획표라고 그러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렇게 작성해서 내는데요. 무슨 일이들 계획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막연하게 부동산으로 돈을 얼마 벌겠다. 아니면 이 아파트 사면 오르겠지. 아니면 월세 한 5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연하게. 요즘같이 이렇게 적응 시대, 은퇴자는 마찬가지고 젊은 직장인들도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실제 많은 젊으신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투자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극소수지만 젊은 직장인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그 이유는요. 사회적 현상에 빗대어서 근로소득이 불안정하고 내 근로조건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한 거죠.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나마 이제 직장인, 일반 평범한 직장인분들도 쉽게 그나마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주식을 투자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 주변에 보십시오.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간 분이 정말 드물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토지나 상가는 사실 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또는 빌라의 주거용 부동산에 월세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그 계획은 어디서 세우느냐?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첫 투자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현실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이 투자 자금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투자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잡기 전에 물론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독서, 블로그 글을 보고 또 온라인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 또는 주변의 멘토분들을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는 투자법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우선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혼돈이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소형 아파트, 5층, 예전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에 3층을 전세계획 투자 방식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도였고요. 여유자금이 제가 많이 없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출에 관해서 또 유연한 사고를 갖기 전이고, 그래서 우선 내가 가진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자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매매 전세 갭이 이 작은 물건 중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매매가는 변동이 그렇게 없는데, 그리고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지역, 그리고 더군다나 파악을 해봤죠. 향후 2년, 3년까지 분양 물량이 크게 없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사실 선택하기 전에 많은 책들을 저도 봤겠죠. 강의도 여러 군데 들으러 돌아다니고 고수분들의 글, 책, 블로그, 유튜브 강의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나 계획이 무조건 100% 정답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투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저는 저만의 원칙대로 투자를 실행했던 것이죠. 실패를 해도 이 내가 처음에 잡았던 원칙이 조금 수정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만들어서 수정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계획 단계 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 내 투자 방향성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가 많은 이제 인양 수출품들을 싣고 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에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그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이렇게 보는 장면인데요. 계획만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이 많다는 거죠. 나에게 완벽한 투자 시기라든지 완벽한 투자 물건 100% 내 기준에 맞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물건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런 물건이 나에게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해 안에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올해 안에 부동산 투자를 한 건을 한번 투자해 보겠다. 그래야만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준비 단계죠. 계획 다음에 준비 단계.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음식을, 저도 이제 창업하면서 음식을 하는 업종인데요. 도마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하려면. 자, 앞서서 계획을 너무 잘 짰습니다. 나만의 투자 방향성을 잘 잡았다.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제 준비라는 스텝인 거죠. 자, 이 단계에서 저는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야 되는, 모든 것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실행 단계에서 돌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행착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준비 단계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쫙 다 지어졌죠. 제가 이제 분양권 투자할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바로 무엇인가요? 분양권 투자 시에 내가 중도금 대출을, 요즘에 지금 대출 많이 이렇게 막혀있고 제한이 많이 돼 있는데 중도금 대출 받으려면 그런 조건이 내가 좀 되는 것인가? 또는 대출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또 내가 내 상태에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분양권 전매자는 있는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내가 또 준비해야 될 따로 어떤 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내가 주고 사는 경우에서는 분양권 명의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미리 다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이전은 보통 정해진 요일, 예전에 대부분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서 서류라든지 모든 일정을 준비해서 그날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방문하면 되는지 미리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에 다 전화를 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면 되는가.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혹시 특별하게 내가 알아야 되거나 또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꼭 기재할 필요할 사항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이 절차대로 진행이 쭉 이렇게 되면 추후에 중도금을 나중에 내가 입주할 시점에서 잔금 전환 대출로 어떻게 전환되고 그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라든지 준비가 없는 건가. 지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분양권 투자했을 시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 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양권 투자했을 당시에 경험했던 정말 이 돌발적인 일들을 그래서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특히 직장인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 해야 될 때 매매계약서 작성도 해야 되고 잔금도 쳐야 되고 대출도 해야 되고 매번 휴가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죠. 이렇게 휴가를 뭐 마음대로 내가 내서 이렇게 휴양을 위한 그런 휴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집에 있다거나 좀 장황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시간의 제약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분들 하루 휴가 내서 모든 것들을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특히 공공기관 가서 출력이 필요한 서류들도 있죠. 요즘에 인터넷으로 웬만해서 다 되지만 특히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아직까지는 출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기한 전에 미리미리 발급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두 장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출력을 해놓는 것이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갔는데 이 의도치 않게 인감증명서 하나 더 필요하고 두 개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허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몇 장을 더 여유분을 출력을 해놓고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또 계획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자, 우리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한 거죠. 바로 무엇인가요? 실행 단계입니다. 투자 실행. 자, 이분이 이제 멀리뛰기 하는 쫙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자기개발을 한두 번이라도 그런 책들을 보신 분들 또 그런 글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쩌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가장 힘든 단계가 아닐까. 이제 실전 투자를 시작하는 그 단계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부동산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계획 투자 들어갈 때 가계약금을 200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집주인에게. 너무나 떨리는 감정.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오만 생각이 나는 거죠. 정말 불안불안하면서 이 투자가 맞는 것인가? 내가 사기당하는 게 아닌가? 혹시 부동산에서 이거 지금 계약금 안 보내면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인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첫 투자를 감행했을 때 이런 감정이 들지 않은 투자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투자 방향성을 확립한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계획 단계, 준비 단계까지 해서 모든 것을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 기준에 투자 물건을 찾았고 투자하기 전에 내가 모든 완벽한 준비도 끝났다는 말이죠. 자, 자금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문제도 이상 없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가고 있죠. 이번에 미친 실행력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2단계까지 오시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3단계 실행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3단계에 이르시는 분들, 실제 실행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극소수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 내 준비, 내 계획이 혹시나 부족한 게 아닐까, 또는 나만의 투자 방향의 원칙,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게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선택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겁먹고 포기합니다. 이미.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투자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는 또 예전에 리셋돼버리고 제로 상태로 다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현실에 순응하고 직장인 마인드로 그냥 수동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무슨 투자야.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살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매번 말씀드린 재테크 또는 투자 마인드, 제 주변에 부동산 관심 있다고 저에게 계속적으로 많은 질문이 들어왔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설명을 해줬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책이 좋고 이런 블로그가 좋고 이런 영상이 좋더라. 또 제 경험 사례를 전달했지만 결론은 무엇인가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계획 준비까지 와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 또는 계획 준비가 다 됐는데도 실행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려도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항상 후회하죠. 1년, 2년 뒤에 와서, 또는 불과 몇 달 뒤에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말 듣고 사둘 걸, 하나라도 시작해 볼 걸. 이제 늦었겠지. 내 주제에 무슨 투자야. 그냥 월급 빨고 마음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후회를 하게 삽니다. 후회를 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죠. 제가 투기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묻지마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 그리고 작게 한번 시작해보라고 한 것도, 이것도 안 되니 저도 답답한 거죠, 참. 자, 이론의 뒷받침 없이 실전이 탄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든 간에 이론적 바탕, 플러스 나만의 기준과 원칙,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만의 원칙과 기준, 나만의 그런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찾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단계, 또 준비 단계 또는 실행, 3단계 중도 포기 없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 네버 기브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어떤 종류의 투자 방법, 또 어떻게 접근할지 충분한 고민과 공부로, 또 수많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정해진 나만의 투자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또 사전 준비를 어떻게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내 기준에 맞는 투자 물건을 발견하고 찾는 즉시 미친 실행력으로 투자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3단계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나만의 투자 방법과 원칙, 법칙을 세우신다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보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최고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재테크 3법칙,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투자 3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혹시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에 첫발 내디드시는 신입사원분들, 신입 직장인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정말 바라고요. 다음 강의도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만의 다크호스 부동산 재테크 3법칙 이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하자. 자,
제가 이제까지 한 8, 9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실제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저만의 이제 느낀 법칙, 저만의 원칙이네요. 참 이 단계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투자할 것인가, 내가 어떤 쪽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공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집중하시고 해서 아무래도 투자 방향성을 찾으셔서 정말 나는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이 정해지신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또 완벽하게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투자 매물, 투자 기준에 맞는 그 매물을 했을 때 과감하게 말씀드린 미친 실행력을 바탕으로 딱 잡으신다면 이게 하나하나씩 가는 거죠.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점점점 나의 자산 규모는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나의 경제적, 최종적인 나의 목표는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나의 사람, 내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쭉 보고 정말 저 사람 강의 좋네 한번 해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미친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보자는 거죠. 정말 나의 투자 원칙, 내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과 5년 뒤, 3년 뒤에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는 사실 충분하게 아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코T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